자, 오늘도 한 편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좀 술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역시나 또 한잔하고 돌아서 얼굴이 이렇게 또 좀 부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아침에 좀 낮에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또 한 편은 좀 찍고, 일과 후에 저녁에 이렇게 한 편 정도 찍으려고 그러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의 이런 압도적 대선 후보 1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우리 정치권에 큰 지금 요동칠 수 있는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그야말로 정계 개편까지도 갈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압도적 1위, 온 국민이 놀랐고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께서 압도적 대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가,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부산시장에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선거공학상, 정치공학상 연관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보수 정당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이후로 총선, 지방선거, 대선, 보수가 힘을 잃었었거든요. 정치는 그 지도자가 깃발을 들면 그 지도자의 영향력과 브랜드가 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에 국회의원이 나가고 부산에 국회의원이 나가고 대전에 국회의원이 나갈지라도 이마에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하고 찍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는 야권도 바뀌었고 보수 정당도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전에 참패한 선거는, 보수 정당이 참패한 선거는 이마에 이명박, 박근혜하고 나간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사실 유권자들이 그 후보의 이름을, 대통령 후보, 대전시장, 서울시장 정도가 아니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후보도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 정당을 보고 찍는 거고요. 그 정당의 대표가, 마스크가 누구인지, 그 이미지가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보수 정당이 민주당을 결코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 보니까 부산시장은 박형준 후보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국민의힘의 승리가 예측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인데, 서울시장은 사실은 여론조사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 안철수가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를 한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7, 8%, 오세훈 후보는 이기는 여론조사, 지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누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현재 여론조사 차이로는 제가 지난 편에 한번 예측 발언을 했습니다만 여당이 그래도 유리합니다. 거의 박영선 씨가 당선이 유력하다고도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25%에서 한 35% 사이니까 데려다 찍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서울에 한 50석, 경기까지 하면 100석 이상의 현역 의원이 거의 다 민주당이고, 25개 서울시 25개 구청장에 24개 구청장, 서울 경기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대부분 민주당입니다. 거기에 시의원 거의 100%죠. 도의원 100%죠. 구의회 다 장악돼 있죠. 대통령의 권력, 경기지사의 권력, 서울시장의 권력 총동원해서 데려다 찍기 싸움을 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기기 어렵다. 대권, 지방 권력,
입법 권력을 다 뺏긴 상태에서 치르는 투표율이 극소수인 보궐선거에서 이기란 어려운 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총선에도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15% 20%가 났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뭐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그런 건데, 저 같은 사람은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부정선거 없다, 부정개표 없다. 사전투표가 확률, 통계 원리로는 사전투표가 그렇게 차이나게 이길 수 없지만 데려다 찍기 싸움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여론조사 회사를 오래 수년간 한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거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윤석열의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런 엄청난 선전, 압도적 대선 지지율 1위라고 하는 이 현상이 과연 이 어려운 선거를 이기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가능성도 있다. 야당인 보수 후보가 서울시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치러질 대선 후의 지방선거, 큰 선거가 2번 있죠. 지방선거는 정말 많은 사람이 출마합니다. 개인의 명예와 혹은 가족의 명예와 수만 명이 출마를 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의 선전은 정말로 가뭄의 단비인 겁니다. 단비. 힘든 선거를 예측했고 계속 졌잖아요. 보수는 총선 졌죠, 지방선거 졌죠, 대선 졌죠. 그것도 뭐 그냥 대충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졌죠. 압도적으로. 우리 대전시만 해도 시의원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싹쓸이. 구청장은 물론 싹쓸이고 구의 절반 이상 다 민주당이고 이런 환경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이가 이렇게 우뚝 서면 대통령의 당락을 떠나서 이제는 지방선거도 해볼 만한 선거로 가는 겁니다. 이기면 뭐 볼 것도 없죠. 흐름이 이제 저쪽이 3번 이겼으니까 이제 보수가 3번 또 이기는 선거로 가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충청도는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의 고향인 논산 공주, 이제 확대하면 부여, 금산, 뭐 홍성 예산, 서천 보령까지, 천안 아산은 또 소득권 영향이 좀 있어요. 이렇게 남서의 충청도는 윤석열이 정치를 하고 깃발을 들면 아마도 싹쓸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싹쓸이 선거. 도지사 선거도 해볼 만한 선거가 물론 되겠죠. 일례로 이제 우리 논산, 제 고향이 논산인데요. 윤석열 총장과 같습니다. 고향이. 안희정 지사가 출마를 했을 때, 처음 도지사를 나왔을 때 논산 고인이 되신 임 시장님이 3선을 내리하셨고 현재 3선을 하고 있는 황명선 시장이 임 시장님과의 마지막 선거에서 6대 2대 2 정도 나왔어요. 거의 60%의 압도적 당선을 했고 그때 3번 내리 3번 도의원을 같이 당선되고 논산에서 거의 황태자 역할을 했던 송영철 전 도의원이 거의 시장에 유력한 후보였는데 그 선거에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마를 해서 바람을 일으키니까요. 20% 초반대로 낙선한 황명선 전 3선 시장이 그 도의원 유력했던 송영철을요 쉽게 이겼습니다. 쉽게. 운명이 바뀐 거죠. 운명이. 그래서 충청도는 김종필 씨가 깃발을 들었을 때 재미있는 바람이 쫙 일어났고 이해창 총재께서 또 쭉 깃발을 들면 쭉 또 그쪽 당이 됐고 이인재 의원님도 한두 번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 하는 박병석 의원, 전용학 의원, 대전의 송석찬 의원 전부 이인재 바람에 국회 입성하신 분들입니다. 함께. 그리고 이제 6선까지 하셔서 벌써 이제 국회의장이 되셨는데 이인재 바람에
국회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윤석열의 정치 향방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요동칠 것이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그런 말도 나와요. 충청권 정치인들, 보수 정치인들에게 윤석열은 로또다. 로또다. 그리고 금산 군수 선거는 3,400표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그렇게 선전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죠. 정말 까봐야 하는 선거인데 거기 윤석열까지 보태지면 뭐 예측이 가시죠. 논산 같은 경우도 이제 백성현 후보라는 분이 삼선의 황 시장과 지난번에 박빙을 갔는데, 논산 공주는 누가 나와도 이제 될 만한 선거고 윤석열이 신인이기 때문에 박승용 시의원이라는 분이 계셔요. 윤석열 총장과 코드가 맞겠죠. 여러 번 시장을 떨어진 사람보다는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현역 시의원, 시장 후보들 중에도 가장 젊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논산이나 공주 부여는 다크호스들이 뜰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이미지가 오버랩될 수 있고 부합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새로운 카드들이 뜰 것이다. 그리고 충청남도 도지사, 대전시장, 서울시장, 경기지사, 새로운 인물들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 제3지대, 국민의힘, 안철수, 윤석열, 기타 등등에서 새로운 깃발 아래 새로운 정당이 되고 또 새로운 인물들, 기대주들이 부각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기대되는 선거입니다. 감사합니다.